안녕하세요. 사회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철학의 관점에서 사유해보는 코너, 문화를 사유하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죠. 폭삭 속았수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1화부터 16화까지 매회 눈물을 쏟으며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듯이 이 주인공인 애순이의 가족의 서사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방영이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배경이 1960, 70년대, 그리 좀 넉넉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이야기고요. 다소 문화가 좀 낯설 수 있는 제주도 삶의 이야기인데도 정말 전 연령층이 또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자, 그 요소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에 우리는 이토록 이 드라마에 푹 빠졌는지 철학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폭삭 속았수다 사유해 볼까요? 이 드라마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죠. 순수했던 10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았던 청년 시절을 지나서 나이가 든 중장년의 삶까지 희노애락이 쉴 틈 없었던 곡절 많은 애순이와 관식이를 중심으로 일생을 그렸는데요. 매회 가슴을 적시는 대사와 뛰어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감동적인 연기, 이 삼박자가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매회 정신없이 웃고 울면서 봤는데 그러면서도 철학의 울림이 있는 구절을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공책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그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매회 매 씬이 다 감동 포인트여서 공유하고픈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꼭 함께 사유해보면 좋을 강렬한 철학의 메시지 2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삭 속았수다가 전해준 동양 철학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애지 능물로호 사랑하기에 응당수고입니다. 사랑하는데 당연히 고생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고생하세요. 사랑한다면서 그럼 그 정도 희생도 못해죠? 자, 이런 뉘앙스 아닙니다. 자, 그게 고생인 줄도 모르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양관식이 그러잖아요. 딸 금명이가 아빠는 고생만 했다고 그러니까 고생은 신나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딱 그 말이죠. 애지 능물로호. 이 드라마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강렬히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세요.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고생만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드라마는 온통 가족과 이웃의 사랑 이야기가 넘치잖아요. 그러니 수고했다는 말이 곧 무엇인가요? 사랑했다는 거죠. 애순이 엄마, 애순이 또 양관식 모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고생을 했지만요. 그것이 곧 사랑, 행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 감정이라는 거죠. 시공간이 전혀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며 좋아하는 데는 뭔가 여기에 공통된 통하는 것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뜨거운 희생, 고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1화부터 우리의 눈물을 쏙 빼게 했던 사람이 바로 광래, 애순이 엄마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얼마나 하루하루 고되게 사나요? 그런데 딸 애순이를 위해서라면 힘이 펄펄 나는 엄마입니다.
딸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요. 딸 기죽지 않게 차려입고 가려고 동서에게 진주 목걸이 빌리는데요. 그 대가로 혼자 그 넓은 밭을 다 갈잖아요. 근데 동서가 쉽게 안 빌려주려 하자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 이틀간 일 잘하는 소 빌려왔다 생각해. 내가 내일까지 다 갈아줄게.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열심히 밭을 가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으스대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 돈 때문에 자기 딸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은 그런 선생님인데도 우리 애순이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연신 고개 숙이면서 부탁드리는데요. 그때 엄마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사실 엄마들은 또 그런 상황에서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까이고 기꺼이 고개 숙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애순이에게 이렇게 엄마가 또 말을 합니다. 애순아, 엄마가 가난하지 네가 가난한 거 아니야? 쫄아붙지 마. 너는 푸지게 살아. 하면서 자신은 고달프지만 딸 애순이의 길을 살려주는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극했던 엄마의 사랑이 평생 우리 애순이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죠. 위태로운 삶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살면 울어요 하면서 애순이가 늘 당차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애순이 남편인 양관식은 또 어땠습니까? 이 양관식이야말로 애지 능물노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아내와 자식을 위해 바치죠. 그래서 드라마 리뷰를 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양관식이 제일 불쌍하다고 고생만 하고 갔다며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사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관식의 삶은 불행인가요? 행복인가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젊은 날의 양관식은 지프차도 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아빠가 되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아내와 자식이 되죠. 자기 삶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같죠. 그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금명이와 은명이 뒷바라지 하느라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집과 배도 기꺼이 다 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어서 결국 가장 먼저 떠나는데요. 자, 이러한 삶이 과연 행복인지 불행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갑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관식이는 지프차도 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애순이었고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금명이 은명이 아빠였던 거예요. 라고 어떤 분이 후기를 남기셨는데요. 네, 양관식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삶을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지만 딸 금명이가 아빠는 고생만 했다고 하니까 고생은 신나지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자기가 사랑하며 사는 삶인데 애지 능물노호, 사랑하니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나는 평생 내 인생도 없이 고생만 하고 사네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기껏 잘 살아놓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정말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고 속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 고생은 신나지, 이렇게 내가 아주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계속 이 이야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대사가 또 쏟아졌죠. 힘든 날은 있었어도 외로운 날은 없었다는 엄마의 인생은 돌아보니 낙원이었다. 힘들었지만 사랑했으므로 외롭지 않았죠.
그러니 행복이죠. 애지 능물로 호. 그래서 동양 철학은 바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양 철학으로 바라본 폭삭소가수다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You are yeah.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삶의 고개를 소풍 나온 것처럼 즐기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 you는 놀다, 여행하다, 즐겁게 지내다라는 뜻이고요. 예는 예술, 또 고개이기도 한데요. 이 곡자는 굽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고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이렇게 마치 우리 삶 같죠? 평탄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마치 고행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을 고개를 타듯이 삶을 즐긴다는 겁니다. 한평생 무슨 곡절이 그리도 많은지 기쁜 일이 가득하다가도 금세 슬픈 일이 찾아오고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봄이 오잖아요. 인생은 사생의 원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고개입니다. 부모님이 나는 뭐 자식은 모르겠고 나만 살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힘들게 죽어나며 희생하신 덕분에 자식들이 살죠. 그 자식들이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죽도록 사랑하니까 그 자식들이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순이 엄마 광래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묻잖아요. 어머니 인생은 소풍이었소, 고행이었소?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풍이었지. 내 자식을 다 만나고 가는 기가 막힌 소풍이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한마디가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준 대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 애순이 할머니 You are yeah 하신 거죠. 고생만 하고 간 것 같은 양관식, 애순이 모두 예술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에 보시면요. 애순이를 포함해서 할머니들이 그 모두 이렇게 시를 짓는 장면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한평생 폭삭 속았수다 하며 고개를 즐기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3대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런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로 보였거든요. 지금 현재 나는 과거인 엄마로부터 나온 나고요. 또 금명이처럼 나답게 자유롭게 사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빵한 과거와 희망찬 미래가 챙겨지니 현재의 내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위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는 싶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윗세대에 대한 헌사이자 아래세대에 대한 응원가가 되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임상춘 작가님의 소회처럼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다시 꺼내어 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모두 소풍이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폭삭 속았수다를 사유해 봤고요. 저는 다음 사유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